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NH증권만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대 32.1%까지도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 NH는 증권사 특성상 대형사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들이 PB 베이스, 설명이 좀 필요한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처럼 매수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상품들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대형 증권사답게 발행어음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어음을 보면 일단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법인은 제외하고 적립형 발행어음 5.0 그리고 개인과 법인한테 해당되는 2일에서 1년까지 발행어음 특성상 만기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까지만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기 자본이 7조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이 8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우 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증권사가 망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 등급으로 봐도요. 하이닉스가 AA-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트리플 A인데 NH증권이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했을 때도 수익률을 높게 제공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1%를 주고요. 약정형, 여기 약정형 같은 경우에는 약정 수익률에 무려 50%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투보다도 중도 상환 해지 중도 상환에 대한 약정 수익률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치식 발행어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낮은 국면에는 3.05를 나타내고 있지만 두 달 이상 투자하게 되면 3.45 그리고 3개월부터는 3.65, 3.80 그리고 1년까지는 3.9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예금 금리의 기본 금리가 3.1에서 3.5 정도 사이에 있고 추가적으로 우대 조건이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3.9는 받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100만 원 이상이면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발행어음이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365일을 약정하시게 되면 5%의 금리를 주기는 하는데 가입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에 12번 하게 되면 12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적립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CMA의 형태를 잠깐만 살펴드리면 일단 발행어음 그리고 RP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형태가 RP인데 RP는 기본적으로 월복리입니다. 한 달 동안의 금리를 꾸준히 쌓아놔서 다음 달에 추가를 하다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월복리, 수시형 같은 경우에는 일복리 형태입니다. 매일매일 이자가 발생되는 형태다 보니까 3.05라도 물론 한투는 3.25, 미래도 3.25입니다. NH는 3.05가 매일매일 이자가 불이되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일복리는 아니고요. 약정된 그 연복리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MW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MMW형 CMA인데 NH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CMA 설명이 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규 가입 중단된 거는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좀 약간 의외이긴 한데 요새는 증권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하고 거의 모바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금리는 조금 다릅니다. 3.05가 기본이에요. 아무튼 발행어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분화가 되어 있고 매우 낮은 위험의 MMW형 CMA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진짜 한번 피본 적이 있습니다. MMW형은 무슨 형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채권 운용형 랩이에요. W가 랩의 약자거든요. 랩이 뭐냐면 이 증권사의 어떤 운용력이 증권사 직원이 얘를 직접적으로 채권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증권사들이 혹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채권들을 갑자기 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뺄 때 얘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채를 사고 팔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만기 때 돈을 못 뺄 수가 있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금액이 매우 컸거든요. 법인 자금이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때 자금이 약 한 달 정도 인출이 밀리면서 정말 대참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일단 그런 형태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력 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을 운영력이라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 같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보수가 있습니다. 0.09 수준인데요. 보통 0.05에서 0.1 정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제하게 되면
3.39 정도 되네요. 3.29 정도 되네요. 그래서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발행엄을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위험 등급은 일단 낮은 위험이에요. 외화 발행은 보통 위험이지만 우리는 외화는 아니다 보니까 낮은 위험입니다. 거의 위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등급이 가장 안전한 건데 거의 국공채 수준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또 CMA의 주의점, 입출금이 자유롭죠. 바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되고요. 그리고 NH는 좀 특이한 게 3번이나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에 입금한 금액만 이자가 불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밤에 만약에 11시 반이다 그러면은 11시 반 이후에 입금한 금액들은 CMA가 불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무려 3번씩이나 입금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을 고정된다라는 약정 이자율이 고정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5%다 해놓고 1년을 약정을 하면 중간에 CMA 금리가 바뀌더라도 1%가 고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 3.05인데 얘는 만약에 CMA 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다음날 즉시 내려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용을 잘 나누어가지고 필요한 금액은 뭐 수시로 쓰시더라도 약정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중에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해지 안 됩니다. 1억 넣어놓고 5천만 원 중도 해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해지하고 한 번에 입금하시고 한 번에 입금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품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일부 해지가 안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ELB 얘기를 해볼게요. 24969호입니다. 호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가지고 잘못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잘못 넣으면은 지금 ELB는 원금 보장이지만 ELS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아닌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보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뭐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완전 다른 상품이에요. 혹시나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하이파이브형이라고 해서 이제 ELB가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이파이브형이 상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상환 가능성이 뭐예요? 결국 이자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ELB가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손실은 없어요. 손실은 무조건 원금은 보장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금 지급형이에요. 만기는 1년이고요. 매 3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 시에 상환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무려 연 8.3입니다. 높죠. 그리고 조건도요. 하이파이브가 왜 좋냐라고 하신다면은 조기 상환이 가능한데 이 조건들이 103, 103, 103, 103이에요. 1년을 4개로 쪼개서요. 하나, 둘, 셋, 네. 4개로 쪼개서 하나, 둘, 셋, 네. 처음이 100이다 라고 한다면은 요 상환일에 103, 즉 3%만 오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혹시나 여기도 안 올랐다. 95%였는데 두 번째 103이다. 여기 상환이 되는 겁니다. 혹은 여기도 안 올랐다. 여기도 103. 여기도 만약에 안 올랐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상환이 되는 거예요. 원금 받고. 요 사이에 한 번은 3%로 올랐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게 일반적인 다른 형태의 ELB보다 상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연 8.3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등급 낮은 위험이고요. 마찬가지로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 NH가 보장하는 형태다 보니까 일단 낮은 위험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런 식이에요. 첫 발행일에 100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369, 11로 나눠서 3개월 차에 어떤 평가일에 3%가 넘어 있으면 됩니다. 103이 넘게 되면은 이 약속한 금리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환이 된다 그러면 4.1을 주는 거고요. 세 번째 103이 넘었다 그러면 6.21을 주는 거고 마지막에 상환됐다 그러면 8.3을 받는 형태입니다. 자, 보통은 한두 번에 다 쇼부가 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초라 사안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ELS가 이 어떤 증권 자산을 기초로 연결된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기아 보통주랑 코스피 200이 3%가 넘어야 되는 조건이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보시면 기아와 코스피가 설정일보다 100보다 3%만 오르면 누적이자로 해서 총 3.2, 최대 8.3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은 제로고요. 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파란색이 코스피이고요. 빨간색이 기아의 주가입니다. 제가 겹쳐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는 아무래도 좀 무거워요. 지수다 보니까 묵직하게 움직이고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한번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기아 주가 그동안 엄청나게 박스권에서 보합 형태로 이루어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4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는 고점을 찍고 약간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요. 주가가 코스피가 요만큼만 오른다라고 치면 기아는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가 오르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기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 사실상 기아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영업이익이 매년 30% 이상씩 늘어난다라고 1년 동안에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의 주가는 웬만해서는 빠지기 힘들다라고 봤을 때 코스피가 3%가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면 어렵지만 3% 오르는 거는 또 이틀 정도면은 오를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높은 확률로 2차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년 중에 두 번째 상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총 5,000번을 20년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이제 얘네들 무조건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50%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원금까지 3%가 못 오를 확률을 여기 보시면은 만기 상환 중에 0%일 확률이 50%거든요. 나머지를 다 합쳐도 50%입니다. 물론 이게 무슨 확률 상황으로 단순히 뭐 업다운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뮬레이션상 매일매일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1차에 바로 수익을 얻고 조기 상환될 경우가 28%, 그다음 두 번째 상환될 경우가 4.15%를 받고 상환될 경우가 11%. 요거 두 개만 해도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10% 되다 보니까 사실상 나는 원금을 보장을 받고 8.3%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죠. 베팅이다 하면 조금 약간 거부감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코스피가 똥방구 역할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아는 상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코스피가 무겁다 보니까 어떤 지수의 역할로서 좀 묵직하게 못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똥방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 8.3 받을 확률은 여기 보시면은 5.2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중간에 상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NH의 이 상품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보신 게 2054였거든요. 2054. 아니, 참, 2496. 근데 정말로 사실 NH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는, 옛날 증권사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예고편 형태입니다. 일종의 예고편 형태예요. 지금 보시면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상품이 보시면 똑같아요. 만기 1년, 원금 지급형 3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이고 7%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아 보통주 코스피 200 그리고 똑같아요. 하이파이브형이고 103입니다. 똑같은데 금리만 8.3에서 연 7%로 떨어졌어요. 상환 가능성이 높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앞선 거는 청약 기간이 내일까지였습니다. 6월 5일까지. 근데 얘는 보시면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회차 거를 미리 공개를 하고 미리 같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가 되겠죠. 2052는 똑같은 조건인데 얘는 지금 7%고요. 얘는 8.3%입니다. 이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 그러면 얘를 하시게 되겠지만 일단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투자 상품을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NH가 되게 신이 성실하게 정말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손님 입장에서도 물론 더 조건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건이 더 지금 현재로서 좋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폭이 넓어지고 심지어 가입을 했을 때는 얘보다도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최근 증권사 ELB 리뷰할 때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트렌드였는데 요새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무튼 NH는 이런 식으로 투자에 진심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LS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S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조건이 사실 좋긴 합니다. 연 10.7%를 일단 주고요.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3년 만기인데요. 원금이 비보장형인데 6개월마다 3년 동안 6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6번씩 조기상환 평가일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10.7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습니다.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지금 ELS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가장 좋고요. 일단 낙인 베리어,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 그리고 이 가드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가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한투에서 리자드. 갑자기 리자드가 생각이 안 나. 리자드입니다. 리자드. 지금 무슨 말이냐?
자, 6개월 동안 25%만 안 빠지면 돼요. 사실은 되게 메리트가 있죠. 오르는 거는 무조건 수익률을 주고 끝내는 거고요. 25%만 안 빠지면 정해진 수익률을 주는데 1차에 상환이 안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2차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10.7%고요. 마지막 차까지도 25%가 안 빠지거나 마지막 차에는 요 밑으로만 안 빠지면 돼요. 즉 65%만 안 빠지면 됩니다. 65%만.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170불이다 라고 한다면 거의 60불까지 떨어져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하락폭이 커야 손실 보는 구조인데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32%의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매우 메리트가 있는데 테슬라가 근데 물론 60불까지 안 빠지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이 슈퍼 리자드 형태로 가드 베리어라는 것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2차 때 만약에 나는 25%가 하락하지 않으면 상환을 받는 구조인데 만약에 25%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드 베리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슈퍼 가드 베리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75% 여기는 상환을 원래 못 받는 구조였죠. 여기 사이에 있게 되면. 근데 2차 이 베리어가 발동하게 되면은 5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상환 조건이. 즉 무슨 말이냐? 나는 30%가 빠지던 45%가 빠지던 요 사이에 있게 되면은 21.4%를 주고 끝내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죠. 원래는 여기까지 안 빠져서 계속해서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2차 1년 동안에 상환이 안 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55%까지 이게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낙인 구간이라고 해서 35%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약속된 원금을 보장하는데 35% 밑으로 빠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65%까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치냐 안 치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 낙인 베리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사실 35m로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35m로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지금 7만 원이면 마이너스 65%가 빠져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조건인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서 좀 베팅할 만합니다. 금액을 전부 다 하기에는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 속에서는 30% 수익률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보시면은요. 1차 조기 상환 때 무려 96% 상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이제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어놓는 거고요. 무한대로 열어놓는 거고 모양이 좀 무한대로 열어놓는 거고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25%까지는 무조건 여기서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익률을 25%까지는 언제든지 3년 안에 상환되기만 하면 언제 상환되든 간에 늦게 상환되면 금리가 더 커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기서 다 상환되어 끝납니다. 손실 가능성은 시뮬레이션 해본 걸까 빵이었어요. 내가 재수없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 2차에서 보통 2차에서 안 되더라도 아까 보셨던 슈퍼가드, 리자드 형태에서 다 상환이 되는 그런 모의 실험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대 32.1%고요. 한투나 뭐 키움이나 최근에 이런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많이 이런 ELS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보기도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 리자드 조건, 가드 조건이 매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낮은 낙인 조건이고 낙인이 35%다 보니까 65%만 안 빠지면 3년 동안 일단 수익이 지급이 되고 35%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65%까지 올라와야 되는 아주 힘든 조건이 있긴 합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를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65% 이상인 경우에는 32.1%를 무조건 주는 거고 낙인 한 번도 35%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면은 32.1% 무조건 주는 거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65%까지요. 아니면은 손실을 똑같이 보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NH가 생각보다 조건들이 괜찮습니다. 테슬라 정도 하시고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 하시면 2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부족한 수익률을 잘 메꿀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전량 다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앞서 ELB 하실 거다 그러시면은 8.4가 아니라 7%까지 하시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료 회원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